험준한 지리산의 끝자락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산 좋고 물이 좋아 그런지 근사한 집도 많은 동네죠. 자갈길 끝에 둥근 지붕, 바로 저깁니다. 어쩌면 집이 이렇게 모난 데 없이 동글동글할까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하동의 바위를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집을 지을 때 바위가 많아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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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엔 악수 대신 주먹 인사라면서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커플룩으로 입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바위들이 참 범상치가 않네요. 네. 공사하다가 네. 약간 어중간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어떤 사람은 깨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치워보자고 하는데 제가 하루는 그날 꿈에 큰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파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한번 덜어내 보자 이래서 조그만 바위일 줄 알았는데 요래 큰 바위.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이 터에 뿌리 박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꺼이 바위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조그마한 자갈까지 털을 고를 때 나온 돌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돌담을 쌓기 시작했죠. 제가 봐도 이뻐요. 네, 이심전심. 이 자연스러운 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생긴 것이 하나도 일정하지를 안 하고 빼딱빼딱한 거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이제 여기 갖다 맞추어 놓고 또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돌을 끼워 놓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죠.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대문의 위치를 바꾸고 진입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큰 바위가 3개나 있었거든요. 바위를 위해 인간들이 다소 불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돌이 하나하나 모양이 없는 것 같은데 다 표정도 있고 그래서. 이 돌에 표정이 있다는 말이 참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댁도 표정이 참 밝고 좋아요. 이렇게 둥근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지니까 주변 풍광하고도 참 잘 어울리고. 부드러운 곡선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데요. 돌이 가진 단단함과 다양한 표정에 반해 바위를 닮은 집을 짓게 됐답니다. 결국 건축은 이 경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선생님 댁은 이미 이제 경계가 돌과 자연으로 경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재밌는 거는 집의 경계도 지금 저 안에 보이는 이 사각형 경계보다 또 하나의 큰 원의 경계가 있어서 여러 경계를 지나야 선생님 집에 도착을 하는 게 우리가 자연을 만나는 방법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동그란 원으로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만들고 주변을 둘러싼 숲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둥글게 지은 외형은 기초부터 사람들한테 되게 이슈거리였거든요. 무슨 배 같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이 모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와 같고 또 주변에 큰 바위들을 닮아서 또 바위 같은 집이 되었어요. 사실 집터를 동그랗게 닦은 것뿐 나무로 뼈대를 세워 벽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의 지붕을 얹었는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지붕이랍니다. 마치 크고 작은 자갈들이 펼쳐진 것 같은 무늬가 마을 입구에서 본 돌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이분이 바위를 닮은 집을 설계하고 직접 시공까지 담당한 건축가인데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해요.
건축주가 이 자연 속에 들어오면서 이 자연과 이제 어우러지기 위한 건축을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박공 지붕의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 뒤에 바위를 닮은 돌 지붕 패널을, 특별한 패널을 시공해서 특별한 지붕이 탄생이 됐습니다. 최대한 자연과 닮은 집을 짓기 위해 지붕의 패널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 지붕의 뾰족한, 이 돌의 또 뾰족한 모양, 반대쪽은 이 지붕의 이제 둥그런 모양.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인 자갈과 바위를 그려내기 위해 알루미늄 패널을 특수 가공해 다채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햇빛 아래 감도는 은근한 광택이 참 아름답죠. 지붕 구경은 끝났으니 집의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게 목 구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중목 구조 중에서도 이제 공학 목재를 사용해서 설계할 때부터 이제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 기계 가공, 프리컷을 해서 현장 와서 조립하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이 밑에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이제 목재로 내려오다가 땅이랑 만나는 지점도 좀 독특하고. 이제 목재 자체가 아무래도 수분에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제 땅과 지면과 닿으면은 띄우려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탁 놓였는데도 전혀 이렇게 부담 없이 이 곡선, 이 원이란 게 이렇게 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바위를 닮은 집의 속사정이 궁금한데요. 입구부터 나무 향기가 그윽하게 풍깁니다. 여기가 내부예요? 이야, 어떻게 하다. 오. 정갈하게 손님을 맞아주는 현관을 지나면 거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높은 천장에는 나무로 만든 대들보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세련된 현대의 감성이 한옥의 전통적인 멋을 만나 조화를 이룹니다. 야,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현대적인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한층 이 좀 한옥에 가까운. 이제 겉은 모던 주택의 어떤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이제 속은 이 구조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목 구조의 이제 기둥과 보 네. 그리고 이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은은함의 어떤 표현이 이제 한옥에서 느끼는 따뜻함, 나무 재질에서 오는 감성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나무 기둥을 촘촘하게 짜 맞추는 것은 한옥의 기본적인 건축 방식. 동그란 테라스와 반달 지붕으로 기존의 한옥과는 다른 개성 있는 집을 완성했답니다. 이렇게 집에 살아보시니까 그 밖에서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네. 공기 자체가 아주 쾌적하고 일반 콘크리트에서 매캐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여름에도 또 아주 시원하고. 바위를 닮은 집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요. 부부에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남편의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1년을 꼬박 병원 생활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와 계신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갑자기 모든 피부 내 면역력이 깨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왔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발진이 아니라 막 구름도 막 눈, 코, 입에서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고열이 한 40도 올라가고 나아지면 또 다른 증상이 온몸을 또 덮고 그런 분이 갑자기 저를 딱 부르시더니 내가 얼마 못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그때의 기억. 이 집을 막 짓기 시작할 무렵 병이 찾아왔더랍니다. 집이 완공되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았다네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또 집에 안쪽에 이제 쾌적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뭐 거의 한 90%가 이제 다 나아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이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도 그거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위를 닮은 집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해준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도 바위처럼 더욱 단단해졌다는 부부. 과연 집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문이 희한하네. 예, 여기가 이제 또 숨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벽처럼 보였지만 완전 개폐가 가능한 미닫이 문이군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면 뒤뜰의 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아늑한 방이 나타납니다. 거실과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집이 한결 넓어 보이죠? 모든 공간이 문을 통해 막힘없이 연결되는 한옥의 구조를 가져왔답니다. 침실이 이렇게까지 쫙 넓어지는군요. 와. 침대가 없을 때는 거실이 넓어지고요. 침대가 있으면 또 안방이 넓어지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예, 방이 딱 2개밖에 없었던 게 하나는 가족이 모여서 자는 방하고 그 앞에 방은 생업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방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이 옛날 사람들의 집을 닮았다는 건데요. 대신 필요할 때마다 가벽을 활용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나만의 어떤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여기 딱 누웠을 때 오, 아니,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이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인데요. 양쪽 저 하늘이 환하게 다 들어오고 밤 되면은 달도 저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누운 공간에서 그래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을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답니다. 1층에선 빠질 수 없는 공간, 아내의 영역인 주방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아내가 꿈꾸고 바랐던 모든 것을 반영해서 만든 주방인데요. 커다란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다용도실도 나눌 걸. 그 나누면 또 정리도 안 되고 잘 안 가지니까. 그리고 세탁실도 여기 같이 공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하게 이동하고 또 일도 빨리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든 주방이에요. 이게 진짜 그 명당이죠. 정말요? 보시면 그렇네. 섬진강을 가장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저희 집의 또 측면을 볼 수 있는 진짜 산을 그득 안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정말 작은 건데 저 앞에 모니터가 또 부럽네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나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아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네. 커피 한 잔 또 가끔 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슈도 보게 되고. 네. 또 두 분이 이렇게 저 TV 채널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오로지 바둑을 보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 되는군요. 네. 남편까지 행복으로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주방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쳐다보고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실은 가위바위보로 이겼어요. 주방을 명당으로 하니까. 요 뷰는 알고 계셨는데. 여기 거실이 될 뻔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잘해서. 그걸 못하면은. 이게 구수한데 이제 노폐물 제거해줘도 돼. 그래서 병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독한 약을 많이 먹으면 장에 많이 채워가지고 사중에서도 이 차가 조금 더 노폐물 많이 걸러준다니까. 따뜻한 염려를 담아 아내가 끓인 차인데요. 있어요? 구수하다던데. 구수한 맛이. 많이 드세요. 오늘 요 끓인 물만큼은 다 드셔야 돼.
마음이 힘들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섬진강 풍경에서 큰 위안을 얻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그 섬진강은 늘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위만큼 저 강물도 다 무직하니 좀 저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느낌? 반달 지붕 아래 2층도 궁금한데요. 예. 야, 계단이 되게 밝다. 예. 오, 역시 위에 천창이 있구나. 예. 천창은 같은 크기의 수직창보다 햇볕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채광 효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같은 공간인데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되게 높이 뚫렸는데 이 공간감도 참 좋아요. 정말요. 아래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높은 공간은 높은 공간이네요. 1층에선 멀게 보이는 대들보를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테라스와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었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다. 네. 저희는 가끔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영화도 보고 네. 음악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단에 걸터 앉는 그런 재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집 편안한 자리가 아니어도. 정말. 네. 통로 맞은편 하얀 벽이 스크린이 되겠군요. 아내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부부만의 전용 영화관. 덕분에 전원 생활이 심심하지 않답니다. 시골의 밤은 도시보다 어둡지만 자연을 닮은 집은 영롱한 빛을 반짝이며 부부의 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로에 걸터 앉아 오붓하게 영화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재밌어요?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전원 생활 자체는 자연과 함께해서 아주 좋긴 한데 막상 살아보면 불편한 게 또 많거든요. 이제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함이라든지 한번 영화관에 한번 가려면 좀 원래는 1시간 정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화생활을 한번 쉽게 접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곳에 영화관을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죠. 자연의 낭만과 도시의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캐리같이. 2층 공간의 핵심은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입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대들보가 인테리어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역시 가벽을 세워 옷방과 침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에서 또 이런 천장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뒤에 그 아래서 봤던 그 창. 네, 맞아요. 정말 여기가 인테리어, 특히나 그 내부 공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옥 내부랑 비슷한 공간이 나왔는데요. 한옥이면서도 또 우리 이제 기본 한옥들은 천장이 이제 높게 밑에 있다 보면 지붕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부분과 바로 이제 가까운 데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건 이제 조금은 일반 집들하고는 조금 더 친숙하고. 저희가 2층이 저희 안방으로 저희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뺏겼어요. 그래요? 누구한테요? 가족들이나 손님들한테. 왜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가 또 있나 보네. 네. 2층에도 이렇게 한옥문을 접어서 이게 이렇게 열리는구나. 안방의 창문이 열리면 섬진강을 그림처럼 담고 있는 세 개의 통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액자 같죠?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풍경화가 갤러리처럼 펼쳐지는데요.
저희 집에 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전원주택 지어놓고 1층을 왜 개방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큰 창을 많이들 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예전에 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큰 창이 있으면 햇빛 때문에 커튼 내리고 손님들이 오면 놀래서 또 커튼 내리고 이런 사생활 보호도 좀 할 겸 1층은 일단 우리가 일도 하고 손님들도 대화도 하려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고 2층은 완전히 우리만의 사생활 공간이니까 개방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지금 앞에 있는 창이 풍광도 좋지만 빛이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아래가 조금 빛의 양은 적어도 충분히 이게 보완이 다 되는 거죠. 2층에 난 3개의 통창이 외부의 빛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의 풍경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준답니다. 침대 옆에 있는 작은 문이 궁금하시다고요?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인데요. 여기 좀 보세요. 이야,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파노라마 뷰인데요? 이야. 테라스를 한 바퀴 돌면 지리산과 섬진강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답니다. 이야. 야, 이게 뭐예요, 정말. 이제 집 같지가 않네요.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동을 한눈에 한눈에 바라보는. 한눈에 악양들을 다 쳐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전원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병원하고 가까운 데로 다시 나가야 된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었는데 막상 이 집을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가장 많이 풀었어요. 집이 편리해야 된다. 내가 그러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한 발짝 나가면 온 자연을 그대로 알 수 있고 한 발짝 들어오면 도시물 생활이 안 부러울 정도로 편리함과 쾌적함을 좀 많이 중점을 뒀거든요. 원래 병원에서의 어떤 치유보다 집안에서의 치유가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뭐 자연에 죄를 들어 산다는 거는 나중에 주인에게 제대로 싹 돌려줘야 되죠. 조금 겁 없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주된 부분이 될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까지도 이제 이런 집을 그렇게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또 바람으로 늘 생각하죠. 바위와 함께 살겠다는 결심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선뜻 바위에 마당을 내준 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터를 지켜온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하동의 바위를 닮아 동그란 집. 부부는 이 집에서 자연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됐고 시골살이의 낭만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땐 바위 위에 기대고 섬진강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는데요. 부부에게 집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인생을 의지할 동료였습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죠. 자연에서 발견한 행복이 내일은 더 단단하게 연글기를 기대합니다.